시작하겠습니다. 자, 에펙 실행하신 후에, 자, 우리가 오늘 만들 타이틀은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자막이 나오는 간단한 타이틀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의 사이즈부터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뉴 컴포지션 클릭해 가지고요. 자전거 타는 여인 타이틀 제작. 제목은 요거예요. 자전거 타는 여인이라는 자막이 나오는 타이틀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에 1080 스퀘어 픽셀 30프레임. 자, 듀레이션은 넉넉하게 한 10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타이틀이에요. 오케이. 자, 컴포지션 만들었고요. 방금 화면 캡처한 거 두 개 이미지 불러올게요. 더블 클릭. 오늘 날짜 요거 이미지 두 개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하나씩 더블 클릭해보면 하나는 그냥 가장 단순한 형태의 자전거 이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약간 좀 복잡한 형태의 자전거 이미지인데요.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약간 복잡한 형태의 자전거 이미지를 갖고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일단 동그라미 하나가 필요하고요. 여기도 동그라미 하나 필요하고,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필요하고요. 이게 자동차 대,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자전거 앞에 우리가 뭔가 담을 수 있는 공간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 형태가 자동차, 그리고 여기가 안장, 그리고 뒷좌석, 그리고 이렇게 형태.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우리가 좀 분리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분리하시면 되냐면 요 앞바퀴 있죠. 앞바퀴를 레이어 하나로 만들 거고요. 뒷바퀴도 레이어 하나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페달이랑 요거 페달을 레이어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페달 하나랑 나머지 요 동그라미 페달이랑 나머지 요 프레임 있죠. 요거를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페달도 레이어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레이어가 총 몇 개 있느냐? 하나, 두 개, 페달 세 개, 나머지 통으로 네 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냐?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레이어를 분리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앞바퀴서부터 만든 후에 얘를 복사해서 뒷바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컴포지션으로 와서 앞바퀴부터 만들기 위해서, 자, 일단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시고요. 참고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걸 참고해야 되니까 이미지를 가져오시고 단축키 S, 크기를 조금 키우기 위해서 스케일 값을 꺼냅니다. 단축키 S 눌렀는데도 반응이 없는 건 한영키죠. 예, 영문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바꾼 상태에서 S 누르면 이렇게 스케일 값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화면 캡처한 게 좀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보면서 저는 한 요 정도 크기로 자전거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스케일 값 좀 키워주세요. 한 요 정도 크기로 저는 자전거 만들 거예요. 요 정도 크기. 그래서 본인이 만들 크기를 정하세요. 자전거 크기를 어느 정도 만들지.
다 되신 분은 이제 얘를 건들지 못하게 여기 자물쇠 눌러서 잠가주세요. 이제 건들지 못합니다. 얘는 이제 건들 수가 없어요. 자물쇠 채워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좀 화면을 좀 확대해 주시고요. 일단 요 정도 크기의 바퀴를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작업 순서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동그라미를 만들기 위해서 상단에 꾹 눌러서 도형 툴을 꾹 눌러서 여기 엘립스 툴, 여기 동그라미 만드는 툴이죠. 자, 엘립스 툴을 누르시고 우리는 요 외곽 라인만 만들 거예요. 안에 색칠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선택하신 후에 여기 색칠 안 칠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 필 옵션 클릭해서 첫 번째 사용 안함 논을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줄이 거셔야 색이 안 칠해집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스트로크 옵션 클릭하셔서 라인만 그릴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솔리드 컬러 선택해 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요 밑그림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흰색으로 그리면 티가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요 선의 색깔 있죠? 좀 티나는 색깔로 할 겁니다. 나중에 다 바꿀 거예요. 클릭하셔서 좀 티나는 색깔로, 저는 아주 빨간 쭉쭉한 거, 빨간 걸 해서 확 눈에 띄게 이렇게 선의 색깔을 바꿉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도 한 기본감 한 10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혹시 레이어 선택하셨나요? 선택하지 말고 이거 자물쇠도 채워주셔요. 선택 못하게. 예, 자물쇠 채워버리면 선택도 안 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선택해 주시고 필은 사용 안함, 스트로크는 사용, 색깔은 좀 확 눈에 띄는 색깔로, 두께는 기본값 10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 하나 드릴게요. 내가 정확히 이 모양이랑 좀 비슷하게 동그라미를 그리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자,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시프트를 이렇게 그리면 뭐가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내가 최초에 찍은 지점이 중심값이 아니라 최초에 찍고 나서 이쪽 방향으로 그리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지고요. 내가 찍고 나서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요. 그죠? 자, 저는 지금 여기를 찍고 난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최초에 마우스로 찍은 요 지점이 중심값이 되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당연히 Shift 누르고 하는 건 맞아요. 이건 정동그라미 그릴 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Shift만 누르지 마시고요. 자, Ctrl, Alt, Shift 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꾹 누르고 드래그하면 최초에 내가 마우스로 찍은 부분이 중심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연습해 볼게요. 그냥 Shift 누르고 드래그하면 내가 찍은 부분이 중심값이 되는 게 아니라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최초에 찍은 요 부분이 나는 중심값이 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자, Shift만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까지 Alt 안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까지 같이 누르시면 내가 최초에 찍은 부분이 중심값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딱 대시면 비슷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컨트롤 하나 더 누르셔야 된다는 거. 네. Alt는 빼셔도 돼요.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Alt는 빼셔도 돼요. Shift 누를 때는 내가 찍은 그게 중심값이 아닌데 Shift 컨트롤 누르면 자, 이렇게 내가 찍은 부분이 중심값이 된다. 자,
팁 하나 안 알려드렸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Shift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찍었는데 약간 삐딱하게 중심값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삐딱하게 중심값을 그린 상태에서, 자, 제 양손은 한 손은 컨트롤 시프트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고, 마우스 왼쪽 버튼도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안 떠요. 자,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스페이스까지 같이 누르세요. 그리고 움직이면 내 크기가 유지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자, 이걸로 컨트롤 알트 누르고요. 엄지로 스페이스바 누르죠.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은 계속 누르고 있어요. 마우스 왼쪽 버튼 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편하신 손가락 하시면 되는데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편하더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시프트 알트, 시프트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동그라미 그렸죠? 그 동그라미가 이 크기가 유지된 상태에서 나는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누르죠. 그리고 이동이 끝나면 스페이스만 통해주세요. 갑자기 화면이 다 떨어졌는데. 네. 요거 P2 100%. 그러면 다시 이제 전체 화면으로 들어와요. 자, 보여드릴게요. Shift 컨트롤 누르고 동그라미 그렸어요. 나는 이 크기가 유지된 상태로 이동하고 싶어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동. 그리고 스페이스바만 뗀 상태에서 다시 드래그해서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크기가 다 맞춰주시면 양손 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크기가 얼추 비슷하게 동그라미가 만들어졌죠. 그죠? 네. 자, 동그라미가 만들어졌으면, 자,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원의 어떤 형태의 애니메이션 할 때는 뭐다? 중심에 갖다 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자장면 중심에 갖다 놔라. 중심 어떻게 갖다 놔요? 엘립스에, 트랜스폼 엘립스에 포지션 값이 얼마로? 0,0으로. 내가 그린 동그라미의 크기나 이런 거를 바꾸고 싶을 때는 엘립스 패스에 들어가시면 된다고 했어요. 사이즈나 포지션 값 들어가시면 되는데, 내가 만든 동그라미가 화면 정가운데 배치하고 싶으면 얘가 아니고 뭐다? 트랜스폼 엘립스 패스에 포지션 값을 0,0으로 맞춰라.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죠? 예.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주세요. 얘를 앞바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루트를 잘 쫓아가셔야 돼요. 레이어 바꿨고, 지금 이게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의 원점을 바꿀 때는 여기 옵션이 총 4개가 있는데, 요거예요. 트랜스폼 앨리스 패스의 포지션 값을 0,0으로 바꿔라. 이게 중심 값입니다. 자, 동그라미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뒤에 있는 이미지 있죠. 참고할 이미지는 잠깐만 눈을 끌게요. 요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요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화면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 자물쇠를 채운 거. 가운데로 와버리는 게 맞아요. 예, 이게 중심점입니다. 자, 동그라미 바뀌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만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수정할게요. 나는 이 동그라미 색깔을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나는 흰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자전거 바퀴 두께가 저는 너무 두꺼워서 요 값을 한 6으로 이렇게 좀 바꿔요. 두께도 바꾸고 색깔도 바꿨어요. 자, 두께도 바꾸고 색깔도 바꿨죠. 요걸 이용해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안에
자전거 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리피터 기억하시죠? 그거 가지고 만들게요. 자전거 대는 요 앞바퀴 요 안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요 엘립스 1이 뭐예요? 자전거 바퀴죠. 헷갈리니까 이렇게 다 바꿀게요. 얘는 자전거 바퀴. 이제 여기에 컨텐츠에 추가적으로 자전거 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앞바퀴 레이어 선택하신 후에 동그라미의 정중앙이 어딘지 모르니까는 우리는 여기 컴포지션 모니터에서 요 옵션, 요 RGB 옵션 옆에 있죠. 요 옵션 클릭해서 뭐를 이용하느냐? 타이틀 액션 쉐입을 체크하면 화면의 정중앙을 십자가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체크 한번 해볼게요. 타이틀 액션 쉐입을 체크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들이 나타나면서 정중앙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타나게 하신 후, 자, 펜 툴을 이용해서 찍고에서 직선 형태의 자전거 창틀을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앞바퀴 레이어 선택하신 후에 펜 툴 선택합니다. 뭐야? 벌써 이렇게 버벅대는. 자, 이것도 좀 끌게. 됐으면 펜 툴 선택하신 후에 옵션은 건들지 마시고요. 옵션 건들지 마시고, 자, 십자가 있는 데에다가 일단 클릭해서 하나 찍고요. 직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직선 형태의 자전거 창틀 하나만 만들어요. 직선 형태의 자전거 창틀 하나만 만들고요. 십자가 찍고 이쪽 방향으로 Shift 누르고 찍으면 직선 되죠. 자, 그리고 자전거 요 창틀의 두께가 얘랑 똑같으면 안 되니까 얘는 좀 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자,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 네, 명심해 주세요. 다시 주겠습니다. 꼭 해당되는 레이어에다 만드셔야 돼요. 저는 다시 만들게요. 앞바퀴 선택하고 클릭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자, 만들었고요. 그리고 만든 거는 이름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얘가 뭐 바퀴 창틀 뭐 이런 식으로 쉐입 툴을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꿀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요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바퀴의 두께는 6으로 해놨어요. 근데 저는 자전거 바퀴 창틀의 두께는 3으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 얘랑 얘가 두께가 서로 다르게 하고 싶을 때는 이걸 건드시면 안 돼요. 이걸 건들게 되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따로 두께가 틀리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바꾸고 싶으면 해당되는 레이어로 가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나는 지금 얘가 두께가 6이잖아요. 진짜 6인지 한번 볼게요. 이 옵션을 열어서 우리가 지금 스트로크 옵션 만지고 있잖아요. 그죠? 스트로크 옵션에 위드 값을 보면 이렇게 6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자전거 창틀은 3으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찾아가면 돼요. 바퀴 창틀에 스트로크의 위드 값. 스트로크 위드 값이 현재 6인데 얘를
3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클릭하고 3 입력한 다음에 엔터 딱 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얘만 두께가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컨텐츠에 여러 개의 도형이 있는데 나는 각각 두께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거 건들면 안 된다. 이거 건들면 다 바뀐다. 해당되는 데 들어가서 스트로크 위드 값을 바꾸면 된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두께값 이제 바꿨고요. 자, 이제 이 창틀을 여기 중심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리피터 적용해야 되는데 어디다 적용하면 돼요? 바퀴에다 적용하면 안 되죠. 얘한테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어디에다가 내가 리피터를 적용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전거 창틀에 리피터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 밑에 자전거 창틀 선택해 주시고 add에 뭐다? 리피터. add에 리피터 딱 적용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바퀴 창틀 안에 이렇게 리피터가 이렇게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리피터의 속성값을 열어보면 기본 카피 개수는 3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 복사되고 또 이렇게 하나 복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 값이에요. 하나 똑같은 게 한 둘, 세 개 복사됐어요. 왜 세 개 복사됐어요? 카피 개수가 3이니까. 그리고 왜 이쪽 방향으로 복사가 되느냐? 그 밑에 옵션 값 열어보시면 트랜스폼 리피터 1의 속성 값을 열어보면 포지션 값을 100,0으로 해놨으니까 이게 기본 값이에요. 리피터의 기본 값은 이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리피터를 적용하게 되면 무조건 카피 개수는 3, 포지션은 100,0이 된다는 거. 이게 기본 값입니다. 즉 뭐예요? 이쪽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해서 하나 카피한 거고 또 여기서 기준으로 100만큼 이동해서 여기가 하나 카피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피터가 된 거야. 반복이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반복될 게 아니라 여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카피가 돼야 되니까 일단 포지션 값이 리피터 1의 포지션 값이 100,0인 걸 0,0으로 바꿔주시고요. 중심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복사가 돼야 되니까 0,0을 바꿔주신 후에 우리는 자전거 바퀴 창틀의 개수를 뭐 한 10개로 해보겠습니다. 10개. 리피터 1의 카피 개수를 10개. 그러면 이제 나눠야겠죠. 10개를 어디다 나눠요? 로테이션에 여기에다 나누셔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60 한 바퀴가 360이잖아요. 그죠? 360 나누기 카피 개수 하시면 되겠죠. 360 나누기 10 그리고 빈 곳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하나짜리가 중심값을 기준으로 총 10개가 카피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보시게 되면 카피 개수는 10으로 하고 포지션을 0,0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는 하나로 보이지만 10개가 겹쳐진 거예요. 그죠? 네. 자, 리피트의 카피는 10개, 포지션을 0,0으로 하게 되면 지금은 하나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 하나가 아니라 몇 개다? 10개다. 그죠? 10개인 건가요? 10개. 그죠? 10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나는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나누고 싶다.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된다? 여기 트랜스포 리피터 1의 로테이션 값에서 자 일단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한 바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360 나누기 내가 카피 개수를 10개 했잖아요. 그럼 10을 입력한 다음에 빈 곳을 클릭하면 바퀴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앞바퀴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전거 앞바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앞바퀴 만들었으니까 뒷바퀴 만드셔야겠죠? 그죠? 뒷바퀴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레이어를 복제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좋아하는 단축키 컨트롤 D. 이거 이름만 바꾸시면 되겠죠? 뭐예요? 뒷바퀴.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의 정중앙에 앞바퀴 하나, 뒷바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앞바퀴 하나, 뒷바퀴 하나 만들어졌고요. 일단 요 두 개는 완성했으니까요. 눈을 꺼서 화면을 안 보이게 하고요. 다시 원본 이미지 보이게 눈을 켜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요 이미지 있죠? 요 페달 있죠? 요 페달을 여러분들이 펜 툴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자, 페달을 이제 요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페달을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자, 일단 페달을 만드시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이 동그라미부터 만드셔야겠죠, 그죠? 동그라미 만들어서 동그라미를 여기 가운데 갖다 놓은 상태에서 페달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일로 이동할 거예요. 그죠? 제가 왜 가운데 지금 외치는지 나중에 애니메이션 걸어보면 압니다. 중심값을 잘못 잡아버리면 엉뚱하게 회전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심값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요 동그라미 툴 이용해 갖고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비슷하게. 그러면 레이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앨리스 툴 선택해 주시고요. 앨리스 툴 선택해 주시고 흰색 하면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색깔 바꿀게요. 이렇게 아까처럼 빨간죽죽한 색으로 바꾸신 후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조금 이동 떼시고 이렇게 해서 비슷한 크기로 동그라미 하나 만드셨으면 이제 어떻게 하신다? 0,0 스트로크에 아니다 트랜스포 앨리스 1의 포지션 값을 0,0으로 해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얘는 자전거 페달 1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페달을 여기 중심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직선 형태의 이런 페달을 하나 만들게요. 직선의 페달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자전거 페달 1 레이어에
페달 있죠? 요거까지 추가로 만들게요. 요 레이어 선택하신 상태에서 펜 툴 선택하고요. 여기 중심감 여기죠? 여기 십자가 돼 있는 행성에서 클릭, 시프트 누르고 클릭, 직선, 그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클릭해서 직선에서 이렇게 직선 형태의 이런 니은자 페달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요 레이어 안에는 얘가 페달 1이 되는 거고요. 방금 만든 게 페달이 되는 거예요.